3 PMO의 정확한 인식과 이해. 오늘이 이제 7편에 해당됩니다. 오늘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장에서 수행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얘기하는 게 지난번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PMO에 대한 도입 시기에 대한 문제.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PMO가 집행 단계에서 많이 도입이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PMO가 들어가서 본사업 이 집행 단계까지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아직도 많은 PMO 도입이 집행 단계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이 기획 단계에서도 PMO를 도입하는 그러한 경우가 조금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PMO 사업 예산 시에 어떤 내부, 외부 또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이거 PMO를 해야 될까? 뭐 이거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굳이 PMO를 해야 되나?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또 이거 조달을 또 한 번에 해야 돼? 하는 그런 내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PMO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리부서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PMO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제가 2013년부터 이 PMO 도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한 3년 동안 한 20여 개의 PMO만 도입이 됐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바로 감면법 이후 PMO의 도입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 한 150여 개의 PMO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차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자 간 PMO 역할 정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인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발주자와 이제 수행사 또 그리고 감리하고 그 사이에 역할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방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밑에 PMO와 감리의 상호간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번은 이거는 사업자 및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PMO를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확보 문제입니다. 애당초 저희가 PMO를 도입했을 때 사실은 PMO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부에서 규제위원회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고 그래가지고 3년으로 이게 바뀌는 바람에 PMO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사실 좀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PMO 전문가라는 그 자격 인증 제도를 통해서 또 많은 PMO 교육을 하고, 또 이분들을 OJT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습 등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미 경력이 뭐 보통 현장에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프로젝트에서 사업 관리자도 했던 분들이라 이분들이 이제 PMO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이해해주면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러한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O와 감리의 상호 역할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도 앞서서 제가 6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6편 쪽에 가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PMO는 사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수명 주기에 우리가 이제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 지원, 또 기술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는 데 비해서 감리는 투입되는 그 시기에서 뭐 어떤 지원보다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법규, 규정, 즉 감리 규정에 있는 그 내용에 준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PMO는 발주사가 저희한테 이제 제안 요청서를 내면 그거에 의해서 그 우리가 수행 계획서를 내거든요. 그분들의 그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에 준해서 PMO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 그 롤이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PMO 감리는 뭐 2007년부터 도입이 됐고 PMO는 2013년부터 도입이 됐지만 제대로 체계화되고 돌아가고 있는 건 2017년 이후부터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차차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IT 이 환경의 변화, 여기 분리 분할 발주에 있는데요. 이 이제 분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분할이 됐고, 그 다음에 분할 발주 같은 경우는 업무하고 시스템 구현에 대한 부분을 분할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진 수발주 제도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앞에서 했던 그 회사와 앞에서 했던 계약사와 이게 자연스럽게 이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그야말로 뭐 다시 처음부터 물론 문서는 있지만 그 문서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 같은 부분까지 이게 넘어가줘야지 우리가 사업이 원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MO 도입을 한번 활성화했으면 하는 방안이 지금 정부 쪽에서 활발히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그 PMO 제도가 갖고 있는 현재 어떤 문제점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게 이제 발주자의 입장에서든 수행사의 입장에서든 한번 살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발주자나 수행사나 또는 PMO를 직접 들어간 사업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6년에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한 그런 내용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PMO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발주 기간만 답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MO의 전문성이 높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한 게 2016년이라 아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사업 수행자가 그렇게 PMO에 대한 존재를 인식 안 하죠.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차차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발주 기관이라든가 PMO 사업자는 자기네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발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차 이제 이런 인식이 개선되면서 또 들어가는 투입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전문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들어오느냐가 PMO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MO 사업 수행 시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 감리 쪽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감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했듯이 뭐 설계 감리라든가 종료 감리 뭐 그것도 뭐 어떤 부분 선호에 따라서 이제 종료 감리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감리는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많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참여하지만
PM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투입 시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죠. 예. 그리고 PMO의 이제 그 예산이 본 사업의 대개 한 5%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뭐 5%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사업을 PMO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해가지고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것보다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잘 못한다 그러면 PMO가 도입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기술이 모자르거나 능력이 모자르면 아예 사업하다가 중간에 빨리 이제 뭐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사업 수행 시 어떤 책임성에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거 말고 어떤 도의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PMO하고 감리관 역할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는데 발주기간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네가 갔는데 PMO하고 감리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별로 PMO하고 감리하고 뚜렷하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없네? 뭐 이런 내용이고 PMO 사업자인 사람도 역할이 명확하면 매우 그라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4.66밖에 안 돼요. 원래 점수가 만점이면 7점이거든요. 4.66, 5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이게 이제 감리업체가 PMO를 수행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책 연구를 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에는 했는데 뭐 그 저 나름대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책 및 IT 환경 변화에 대해서 PMO 제도가 적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MO 제도 적용하는 게 좋냐는 거죠. 본 사업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또 다른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발주기간 했더니 의외로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5.3이고 사업자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의외로 사업자들은 좀 부정적인 반면에 발주기관은 PMO 제도가 좋다고 보는 거죠.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주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PMO 제도 운영 관련 재반 유권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뭐 본 사업자가 2.93이니까 이게 아직 본 사업은 PMO가 껄끄러운 거고요. PMO 사업자는 저희도 막 뭐 가보면 발주 쪽에서 요청하는 게 감리를 해달라는 건지 뭐 사업 관리를 해달라는 건지 뭐를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발주 쪽에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이드를 갖고 있는데 가이드가 도입 운영 가이드지 수행 가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PMO 사업자가 PMO를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침은 지금 정부 쪽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애당초 이제 제가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수행 가이드를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법령을 제정하고 좀 본격적으로 수행 가이드를 작업하려고 했던 시점에 그 세월호라는 그 안 좋은 아주 우리한테 참 진짜 생각하기도 참 진짜 슬프고도 그런 어려운 그러한 그 사고 때문에 이제 PMO의 수행 가이드가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주 기간도 아직도 제반 여건이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가장 특히 발주 기간 쪽에서 보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을 좀 우리가 편성을 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 전자정부 쪽에 예가하고 그 다음에 계약가구에 대한 낙찰 차액 쪽에서 PMO를 경우에는 보안 컨설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쪽에서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연구에서 나왔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PMO의 이제 사업자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PMO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 PMO하고 감리가 모호화되는 거, 그 다음에 PMO 제도 현재 우리가 과연 이게 제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제도냐 이런 부분이고 PMO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개의 전략적인 과제를 만든 거예요. 15개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15개 도입의 활성화, 그다음에 PMO의 예산 배정과 확보, 그다음에 PMO 기술 및 사업 지원, PMO의 홍보 및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에서 그 중에서 저희가 전략적인 과제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게 PMO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상당 부분 지금 PMO 쪽으로 한 150여 개의 그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처음 3년 동안 한 25, 6개 정도가 PMO를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5년 됐는데 지금은 한 150개 정도가 수행이 되고 올해만 하더라도 한 40개 정도 PMO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공공 쪽의 사업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PMO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좀 그거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특히 방법론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좀 빨리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PMO 하는 사람이 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PMO 전문가 자격 인증 제도 같은 거를 좀 만들자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PMO 전문가에 대한 자격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IT 환경에 따라서 PMO를 좀 잘 도입할 수 있게 하자. 좀 더 그 진입 장벽을 우리가 좀 쉽게 하자 하는 거고, PMO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개선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직도 숙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 기간 아마 저희 쪽에 숙제가 아닐까 하는 거고요. 뭐 가장 큰 문제는 꼭 공공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기업체 쪽에서도 PMO 해가지고 효과를 본 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PMO 강의를 통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공공기관 쪽에서도 PMO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 그 이면에 좀 국가에서 좀 더 제도를 좀 지금처럼 좀 이렇게 너무 한정적인 그런 영역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행 가이드도 해서 우리가 충분하고 자격자들을 또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식으로 PMO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오늘 유튜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PMO 앞에 우리가 처음에 PMO 제도 도입 적으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PMO 가이드 2.0을 가지고 PMO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거죠. PMO 수행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생각만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PMO의 정확한 인식과 이해 7편, 8편, 9편에 가면서 PMO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